안녕하세요, 김세훈입니다. 오늘은 쇼팽 에뛰드 중 제일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제일 어려운 곡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오프스 10의 2를 치는 데 필요한 모든 테크닉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쇼팽 에뛰드 전곡을 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중 7개월을 이 에뛰드만 연습하는데 썼을 정도로 이 에뛰드는 정말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저는 이 곡을 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반을 어디로 치는가입니다. 이 곡을 칠 때 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는 제일 큰 요인은 이 손바닥이나 이 전완근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서 결정되는데요. 손바닥과 전완근에 힘을 하나도 주지 않고 하나도 부하시키지 않고 이 곡을 연주하려면 모든 음이 이 손목으로 연주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우리 손바닥이나 이런 전완근 같은 근육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있는 이 힘줄을 이용한 탄력으로 타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다시피 손목엔 근육이 아닌 근육을 연결하는 이 힘줄이 있는데요. 이 힘줄은 이 근육들보다 훨씬 민첩하고 탄성과 폭발력이 높아서 사실 저는 이 곡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건이 근육이 아닌 손목이나 팔꿈치 같은 관절에 있는 힘줄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시작하면 말이 끝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손목으로 연주를 한다는 것이 매우 감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데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좀 한계가 있지만, 이 감각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이나마 설명드리자면, 우선 손에 어떠한 텐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떠한 텐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손끝이 이 손목의 위치에 있어서 힘을 줄 때도 또 뺄 때도 이 손가락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끝이 마치 손목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손목으로 줬다 뺐다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끼손가락을 연주한다고 하면 이 새끼손가락의 끝이 마치 여기 손목에 이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손바닥에 어떠한 텐션도 없이 여기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의 힘으로 타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3번이라고 하면 이 손끝이 여기 손목의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번이면 이 손목이 안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모든 음이 타건이 된다면 이런 손가락 근육 그리고 이 전완근의 이런 둔한 감각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손목의 힘줄로 이 민첩함과 탄성으로 아까 전에 이런 손가락과 전완근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둔한데, 이 손목을 쓰면 이런 식으로 정말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다음 음으로의 연주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손가락이 건반에 들어가는 각도인데요. 건반에 들어갈 때 힘을 최소한으로 쓰고 제일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건반의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만약 손목이 이렇게 낮게 위치한 상태로 손가락이 아까 전처럼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라면 건반을 쉽게 누르지 못하고 여기 전완근에 힘을 써서 이렇게 내 쪽으로 당겨야지만 타건이 가능합니다. 이런 타건은
근육에 큰 과부하를 주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하는데,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내 쪽으로 당겨와서 타건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손끝을 내 쪽으로 당겨오게 되면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구부린 손가락이.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타건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손끝을 이렇게 내 쪽으로 당겨오지 않더라도 손목을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타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각도를 보시면 손목이 이렇게 낮아질수록 더 이렇게 손가락을 내 쪽으로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여기보다 더 낮아지면 더 이렇게 말려야 건반에 이 끝이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포지션에 따라, 또 코드에 따라, 아니면 음형 또는 음악적 해석에 따라 그때그때 다 다르게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 판단하에 결정해야 하고, 몇 군데 팁을 드리자면, 전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낮게 위치해서 손가락을 구부리기보다 살짝 손목을 높이고 타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은 건반의 비율이 꽤 있을 때는 이런 포지션을 선호하고요. 뒤쪽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흰 건반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손목을 좀 더 낮게 위치하고 손끝을 내 쪽으로 좀 더 당겨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의적인 요소 말고도 이 높이와 구부리기의 정도에 따른 음색과 터치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요소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면 훨씬 곡을 음악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손목을 이용해서 이 손목에 힘줄로 타건을 하는 방법도 이렇게 손끝을 만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절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소나타를 쳐도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말려 있어도 얼마든지 손목으로 힘 하나도 안 주고 타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다음 음을 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이런 식으로 미리 손끝이 건반 위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건반을 이렇게 그때그때 가면서 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음이 타건되는 순간에 다음 음이 이런 식으로 미리 올려져서, 다음 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치는 순간에 이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리 보면 이게 잘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천천히 보여드리니까 좀 차이가 보이죠?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음 음이 건반 위에 미리 올려져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손목 힘줄의 아주 순간적인 탄성만으로도 손끝이 이렇게, 이 탄성만으로도 이게 타건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예시는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타건 순간이 돼서야 손가락이, 손끝이 이렇게 건반을 찾아가는 겁니다. 맞는 예시는 그것이 아니라 미리 가는 겁니다. 이미 가 있어요. 모든 음이 그 다음을 향해 미리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힘든 부분은 이 3, 4, 5번들을 미리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3, 4, 5번들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매 펄스마다 나오는 이 코드들을 미리 올려놓는 것인데요. 이거를요. 이것들을 미리 올려놓는 것인데 이 곡의 모든 코드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알맞은 손목과 손가락의 각도로 미리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이 곡을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마치 그냥 산책하는 것처럼 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하나도 안 주고요. 각도만 맞춰서 이 손끝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각도와 이 손목으로 하나도 힘이 안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요. 그냥 바람 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쇼팽의 악명 높은 오프스 10의 2를 치는 방법을 한번 다뤄봤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아무리 연습해도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